이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틀 전인 8일에는 민주노동당이 역시 또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냐, 그러니까 각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후보 연합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잠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독자 후보를 내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지금 임종인 의원이 과거에는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지난 참여정부 5년의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탈당을 했고 예. 현재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진보 진영이 지지하는 독자 후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임종인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보적 가치, 정책에 대한 어떤 확인들이 상호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진보 진영의 후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데에도 비슷한 이른바 연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의 연합은 지금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 또 선거가 있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민주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를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한다면 전제 조건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은 전체 좀 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군데에서 10월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9월 이제 14일 날 창조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해서 이제 야 3당이 지지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야 3당의 공동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간다면은 한 지역 정도는 야 3당의 후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야 4당 공조의 맥락에도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민들레 연대라는 걸 제안한 바 있으시죠, 노회찬 대표께서?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반 MB 연대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 MB 대한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역대 정부가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 MB의 정서가 상당히 펼쳐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 MB를 외치는 정당들의 이 지지율 합은 또 그에 못지않게 더 낮거든요. 예. 반 MB를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만으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건 확인되었다고 보고. 최근에 국정 지지도는 40%를 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40% 넘었지만 그 예. 40% 자체도 다른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은 집권 1년 반의 성적치고는 대단히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지점까지 포함해서도 그렇고. 예. 뚜렷한 어떤 그런 대안 없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펼치면서 이 활동을 해 나가야지. 예.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정당 간의 어떤 그러한 연대도 정책 중심으로 나아가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얼핏 느끼기엔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 MB 대한연대든 어떻든 이름이 어떻든 이러한 연대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진보신당을 포함해서 좀 힘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통할 텐데 물론 성향상 전혀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열린우리당 출신 전 의원을 통해서 연대를 모색한다. 라는 일단 모양새가 진보정당에 힘이 딸린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보다는 예. 열린우리당 당시에도 임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과 늘 뜻을 함께 해왔습니다. 예. 함께 왔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 17대 국회와 또 참여정부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저희들과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인 의원도 어저께 진보신당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세 분리해서 전혀 저희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꼬아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민들레 연대의 핵심으로 대안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의 가치로서는 복지,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겉으로 보면은 뭐 비슷한 게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추진해왔던 최근에 논란했던 그 비정규직법 문제라거나, 예. 의료 민영화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등 해서 그 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교육 문제나 의료 문제 등에서 이제 양극화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방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제 부유세, 저희들은 이제 부자 기여세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근본적인 이제 부자 증세, 부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그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예. 글쎄요, 일단 뭐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 논리가 득세하면, 작은 차이는 뒤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근데 우선 저희들은 이 정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이 뚜렷한 정책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갖다가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국민들이 볼 때도, 세 분리하니까 서로 다른 정당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반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 간의 연대도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책 중심으로 가되 그런 공조 위에서 신뢰가 쌓일 때, 뭐 선거연합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진한 어떤 연대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원칙대로 밟아가자는 그런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였습니다.